팬덤의 경계와 사생활의 무대, 빈에서 김동영 사건이 던진 질문들. 늦은 여름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잠시 바람에 묻혔을 때, 빈에서는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 스튜디오 앨범의 마지막 코러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래층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음이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번쩍이는 기척, 귓바퀴를 스치는 낮은 욕설, 그리고 나와라를 변주한 합창 같은 웅성거림은 익숙한 팬덤의 떼창이 아니었다. 트로트계에서 비비드 감성이라 불렸던 빈에서의 목소리가 일순간 무색해지는 침묵이 찾아왔다. 누군가 집 앞을 포위했다는 매니저의 속삭임은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의 결만큼은 손바닥에 땀을 맺히게 했다. 이상 징후를 처음 감지한 건 관리실 CCTV였다. 새벽 1시 12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7명 정도가 엘리베이터 로비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팬이라기엔 지나치게 무표정했고 취재진이라기엔 장비가 없었다. 보안요원이 다가가자 건재 나오시냐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로부터 5분 뒤, 숫자는 12로 늘었다. 한밤중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언의 시위는 누군가 실시간 SNS 라이브 버튼을 누른 순간 온갖 소셜 플랫폼의 알고리즘 끓는 점을 단숨에 넘어섰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폭력은 소음보다도 더 교묘한 형태로 고여 있었다. 그들은 출입구를 딘증샷 스팟으로 만들었고 무심히 남긴 비속어 자막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순회했다. 빈에서는 거실 조명조차 켜기 망설였다. 10여 년 전 지방군부대 행사장에서 그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추던 할머니 관객들이 떠올랐다. 노래말 한 줄로 위로를 건네던 무대가 언제부터 사적공간 침공과 동일어처럼 느껴진 걸까? 사건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팬클럽 빈스테이지였다. 평소 리본 모양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들은 자체 비상 채팅방을 열어 무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선언문을 작성했다. 그 문장은 단순한 팬덤 방어 논리가 아니었다. 연예인 접근 금지 구역이라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겨냥한 항변이었다. 그들은 경찰서 민원실, 국회 청원 게시판, 나아가 음악산업협회까지 요구서를 동시에 발송했다. 핵심은 하나였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먼저 보호한다. 소속사 역시 곧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보안업체와의 긴급회의를 주선해 다중 경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 아파트 입구에는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물리적 장벽만으로는 팬과 안티팬 사이의 모호한 선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소속사가 준비한 길문 일답 형식의 보도자료는 익숙한 루틴처럼 신체 정신적 피해 없음을 강조했지만 여론은 무사 여부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팬들은 컴백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단순한 바람 대신 지속 가능한 팬덤 문화를 위한 구조적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소동이 특히 긴장감을 높인 이유는 빈에서가 최근 준비 중이던 레트로, 트로트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7080 감성의 신시사이저를 더딥힌 실험 싱글은 이미 해외 라디오 차트 프리뷰에서 호평을 받았다. 현장 스태프들은 컴백 티저가 풀리는 순간 해외 프로모터 문의가 폭주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만큼 단티 유발 요소도 늘어난다는 뜻이었다. 누군가의 취향을 건드리는 실험은 누군가의 혐오를 동시에 깨우기도 한다. 흔히 난티는 팬의 또 다른 얼굴이라지만 이번엔 그 얼굴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여론이 뜨거워지자 MZ세대 문화평론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논평을 썼다. 팬과 안티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이제 거리다. 스탠딩 구역 1m가 아니라 현관문 1m가 문제가 되는 시대라는 분석이었다. 이 글은 24시간 만에 200만 뷰를 넘겼다. 댓글에는 악성 몰카, 실시간 라이브, 딥페이크가 뒤섞인 4세대 사생팬 문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누군가는 천혜인 보호법을 넘어 생활권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다른 이는 AI 보안 카메라로 얼굴을 자동 블랙리스트화라는 기술 해법을 제시했다. 모두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왜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구경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가? 그날 새벽, 경찰은 비교적 차분하게 인원을 분산시켰다. 현행법으로는 건조물 침입이나 업무방해 요건이 모호했기에 강제 연행은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만큼은 명확했다. 안티팬들이 실시간 방송을 위해 사용한 서버 로그와 GPS 좌표, 채팅 기록은 그대로 포렌식 목록에 담겼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빈예서의 마음속에 남은 보이지 않는 멍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무대에 선 떨지 않는데 현관문 앞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는 솔직한 고백을 남겼다. 그리고 팬들의 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짧게 웃었다. 이쯤에서 카메라가 전환된 듯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가 켜진다. 주인공은 개그맨 김동영,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산증인 임미수, 그리고 김동영의 연인이자 디지털 미디어 연구자 김혜은. 새벽포의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이 가족 또한 공적 관심과 사적 경계라는 같은 파도 위에 서 있었다. 사건 발단은 단 17초짜리 쇼츠 영상이었다. 카페 테라스에서 김동영과 김혜은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데 표정이 다소 굳어 있었다. 연예인 커플 싸움이라는 자막 한 줄이 붙자 알고리즘은 이를 갈등 콘텐츠로 분류했고 주말 내내 조회수가 폭증했다. 구독자 수 300명 남짓한 무명의 계정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친구에게 전송하기 버튼이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곱씹을 디테일 하나 없는 장면이었음에도 누군가는 음성 증폭 필터로 잡음을 확대했고 누군가는 입모양을 캡처해 욕설 립리딩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붙였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이슈를 잠재운 건 의외로 어머니 임미숙이었다.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엔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다며 두 젊은이를 감쌌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김혜연을 향해 우리 집에 온 따뜻한 빛이라고 표현한 대목이었다. 한국 예능계에서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예비 며느리를 편들어 스캔들을 진화한 사례는 흔치 않았다. 대중은 오히려 그 솔직함에 매료됐다. 갈등보다 신뢰를 선택한 코미디언의 내공이라는 칼럼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친정 같은 시가가 트렌드라는 라이프스타일 기사가 연이어 노출됐다. 김혜연은 예술계 인사가 아닌 학자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디지털 미디어 석사 과정에서 메타버스 커뮤니티의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연구 중인 그는 논문을 준비하며 사적 영역 보호와 공적 참여, 증진 사이의 균형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연구하던 주제가 그대로 생생한 현실로 덮쳐온 셈이다. 그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우린 좋아요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더 많이 눌러야 해요. 해시태그는 단 하나. 경계와 연결. 이 심플한 문장은 하루 만에 10만 회 리그램되며 연예인 커플 사생활 논란을 잠재우는 대신 경계 문화에 대한 토론장으로 SNS를 전환시켰다. 이 두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을 뗀다. 하나는 안티팬의 물리적 위협, 다른 하나는 관계의 사소한 균열이 과장된 해프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두 이야기는 한 줄로 연결된다. 무관심한 관음과 과잉 연결이라는 양극의 스펙트럼에서 연예인의 일상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위태롭다는 사실이다. 빈예서가 느낀 공포와 김동영 커플이 겪은 억지의 불편함은 결국 공공의 사랑이 사적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한 구절로 조화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과거 팬을 확보하면 끝이라 여겼지만 2025년 현재의 가장 큰 화두는 팬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콘텐츠는 곧 관계이고 관계는 곧 책임이라는 등식이 팬과 스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해졌다. 그래서 업계는 디지털 에티켓 가이드를 제작하고 방송국은 출퇴근길 촬영 자제 선언을, 소속사는 사생활 존중 서약서를 도입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결국 그들의 노래 혹은 웃음을 사랑했지 숨소리까지 소유하려 한 건 아니었다는 집단적 자각이다.
빈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팬클럽과 함께 리빙룸 버추얼 버스킹을 기획했다. 장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무대다. 티켓 대신 팬들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서명 링크를 공유해야 입장 코드를 받는다. 수익금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된다. 그는 내 목소리는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는 노래가 되고 싶다며 발코니 창가에서 부른다는 의미의 신곡 창가, 가제를 예고했다. 김동영과 김혜은 커플은 어느 토요일 저녁 한남동 소극장에서 깜짝 토크쇼를 열었다. 제목은 거리두기 마음 더하기. 조명은 모두 관객석을 향해 있었다.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관객에게 질문을 받았다. 관계를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 묻자 김혜연은 내가 가진 언어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 답했다. 김동영은 상대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나를 찍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덧붙였다. 관객석에서는 박수 대신 서로의 휴대폰을 내려놓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SNS 생중계는 없었지만 입소문만으로 맺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두 사건은 결국 질문을 관객에게 돌려보낸다. 우리가 팬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나? 돌이켜보면 무대 위 별빛은 그들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만 무대 아래 공기 흐름은 우리의 시선으로 완성된다. 어느 날은 그 시선이 따뜻한 바람이 되고 또 어느 날은 얼음 같은 불청객이 된다. 빈에서의 현관을 막아선 사람과 카페의 영상을 확대 재생산한 사람 모두 어쩌면 그 경계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관객일지도 모른다. 끝으로 두 주인공의 다음 행보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교차로에서는 같은 표지판을 바라보고 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가진 간결함. 팬이든 안티든 가족이든 미디어든 그 한마디를 넘어선 순간 시작되는 모든 갈등과 치유의 서사를 우리는 또다시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무대 뒤 조명이 꺼진 시간에 잘 자 대신 편히 쉬어라는 말 한 줄을 남기는 것이 어쩌면 가장 멋진 팬심인지도 모른다. 빈에서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녹음을 재개했고 김동영은 어머니 임미숙이 싸준 떡볶이를 안주 삼아 대본을 수정했다. 내일 아침 그들의 SNS 피드는 아마도 음악과 웃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관객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그들의 하루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